지금 막 용산 호재 엄청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정비창까지 나왔는데 이것도 호재다 하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까지 들어갔다. 그런데 풍선효과 퍼진다. 늘 이야기하고 있죠. 만국경제에서. 지금 보면은 정비창 부지 이렇게 있으니까 허가구역이 이렇게 생긴 거죠. 그런데 거기 인접해가지고 피했더니 뭐 호가가 올랐다. 5천만원 올랐다. 2천만원 올랐다. 1억 올랐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 조장하는 유튜버들 보면 용산에는 호재가 끊이지 않는다. 용팔이 같죠?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이거는 요런 호재 있고요. 요런 호재 있고요. 요런 호재 있어가지고 한 30억까지 올라갈 건데 지금 18억에 나온 매물이 있어요. 18억에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용팔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용산에 용팔이들 많잖아요. 무슨 호재가 있더라도 얼마나 있을 것이며 호재 반영 이상은 이미 된 상황인데 호재가 많으니까 무조건 뜬다. 그러면은 예전에 떨어지던 시기 같은 경우 MB 때 같은 경우는 호재가 없었나요? 서울에? 아무것도 안 했나요? 그렇진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재면 무조건 오른다. 10만원짜리 핸드폰을 20만원에 호가를 올려놓고서 5만원 깎아준다고 15만원에 판다고 하면은 지금이 살 기회다. 급매물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거래량 보면 어때요? 5월에는 급매물 거래량이 높겠죠. 왜냐면은 집값 너무 올랐으니까 보유세 많이 나올 게 예상되니까. 6월에는 뭐예요? 이제 오른다는 이야기 듣고서 기자들이 이제 오른다. 왜? 급매물 다 소화됐고 보유세 냈으니까 절세 매물 없다 라고 하면서 그렇죠. 이때도 양도세 절세 매물이 있는데 오른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 잡으니까 그런 거죠. 외진 매매 거래량 보더라도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가는 상황이다. 신고일 기준이지만 토지거래 허가제 안팎으로 엄청나게 거래가 많이 될 것처럼 많이 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틈에 많이 됐냐? 안 됐죠. 그러니까 이제 뭐 피한데 유도해가지고 뭐 거래량 늘리고 있고 6월 어때요? 대책 나오고 나서 거래량 늘어나고 있냐? 그대로죠. 물론 아직 신고가 다 되진 않았겠지만 그러니까 6.17 대책이 역효과 나서 다시 서울로 몰려든다. 몰려들고 있어요 지금. 대책 오히려 가계약 매물 얘기도 많이 하지만 그래도 그 전에 계약 신고된 게 이후 된 것보다 상대적으로 많다. 뭐 대책 효과 없다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거래가 많이 나오진 않고 있다. 가격 지수 보면 어때요? 정비창 개발 발표한다고 하고 토지거래 허가제 이야기하고 그런데 그때까지는 떨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6월부터 이제 보유세 끝나고 매물 다 들어갔다 라는 이야기 하면서부터 용산도 오르기 시작한 거죠. 서울에 발맞춰서. 그러니까 기레기들이 문제라니까. 보유세 냈으니까 급매물 들어가서 오를 거다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지금. 6.17 이후 법인 매물 많이 나올 거다. 그 다음에 갭투기 금지된다. 갭투기 금지되니까 갭투기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들 특히 법인도 있지만 추후 신탁도 있을 거고 앞으로도 갭투기 안 좋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또 뭐 전세 오른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내가 올려받겠다 싶으면 무조건 올라요. 그 하는 사람들도 경쟁이 붙을 것이고 그 경쟁에 의해서 적절히 적용된 가격이 전세인 거죠. 사람들의 여러 가지 고려해서. 그런데 매매가 올리면서 너네는 이제 전세밖에 못 살아 라고 자꾸 프레임 잡아주니까 대출이라도 받아서 억지로 지금까지 올린 거죠. 거기서 더 올릴 수 있을까요? 쉽게? 집주인이 더 올려받을 것 하면은 무조건 오른다 라는 식으로 기자들이 프레임을 잡고 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는 가계대출 늘리게 돼서 지들은 집값 올리고 싶은데 전세 살고 있던 사람들이 매매 수요가 될 수가 없게 만들고 있죠. 대출은 잔뜩 받아가지고 전세를 높게 살다 보니까 매매로 돌아설 여력이 없더라. 거기다가 이번에 3억 이상 사게 되면은 그거는 갭투기 안 된다. 전세 자금 대출 회수할 거다 라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전세 자금 대출 회수까지 고려해서 더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6.17 이후에도 계속 오른다. 프레임 계속 잡고 있잖아요. 아직은 반영 안 됐죠. 한 달 정도 걸린다고 그랬어요. 재작년이죠. 마이스 단지 얘기할 때도 언급할 땐 떠요. 기자들이 막 띄워주죠. 보류한다고 하니까 떠요. 호재 때문에 오르는 거 맞아요? 호재는 무슨 호재 때문에 올라요? 미친 매수 심리와 함께 집값 오르니까 그 넘어가는 실수요들의 심리 그리고 부동산 불패 심리 이런 것 때문에 오른 거지 실질적으로 호재 때문에 올랐냐? 아니죠. 취소가 보류됐는데 오히려 더 오르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또 무슨 호재 들먹이고 있어요? 재건축 아파트 생긴다. 하지만 뭐 여기 보면은 그러면서 뭐 가격 엄청 오를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매물은 이렇게 나오고 있다. 저층이지만 재건축 사업장 18곳 하면서 그들의 이론에 따르면은 재건축 아파트 생기면은 공급 생기니까 이 아파트들은 둘째치더라도 인근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재건축이 추진되면 추진될수록 인근의 가격이 오르죠? 재건축이 추진되면은 명품 아파트 나온다 하면서 뭐 멸실 생긴다 하면서 어떤 핑계를 잡아서라도 인근 가격을 올린다. 그러니까 재건축 억제하는 거죠. 그리고 공급 부족 이야기하는데 지금 재건축하면 공급이 늘어나나요? 지금은 멸실이 늘어나죠. 공급이 당장은 더 부족해지죠.
지금 재건축 추진하면은 뭐 다음 정부 때는 공급이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은 멸시돼 있잖아요. 그런데 재건축 재개발 풀어야 집값이 떨어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개소리들을 하고 있다. 아니라는 거는 용산 사례 보면 알 수 있죠.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오르고 있진 않은데 이런 대책 직전에 거래된 거 보고 하고 있는 거죠. 오르는 거라고. 오를 때는 실거래가를 봐야 되고 떨어질 때는 호가를 봐야 되죠. 왜? 떨어질 땐 거래가 안 되고 호가는 집주인이 내 물건을 내놓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그나마 높여받으려고 하는 게 호가죠. 반대로 오를 때는 호가를 아무리 올려놔도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실거래는 여기까지 된다. 그리고 그 가격이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실거래는 여기까지 된다. 거래가 많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오를 때는 실거래가를 봐야 되고 내릴 때는 호가를 봐야 되는데 오를 때 호가를 자꾸 이야기하고 거래 안 될 때는 실거래가 이야기하면서 신고가 찍었다.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어요. 자, 보면 어때요? 아파트들 보면 6.19 이후에 뭐 엄청나게 오른 것처럼 지금 가격도 계속 오른 것처럼 이야기하고 6.17 이후에 33 거래되면서 이런 것들 저층이니까 빼고 실질적으로 얘랑 비교하면 떨어졌는데 얘는 초고층이니까 또 꿍시렁꿍시렁 되겠죠. 그 전에 거래했던 비슷한 층수에 비해서 많이 올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중층, 고층 매물이 이렇다. 여기도 보면은 한강 멘션 같은 경우는 오히려 5월에 거래되고 나서 거래 없고 그때보다 비싼 가격으로 매물 내놓고 있다. 정비창 인근 지금 호가 날뛰고 있죠. 가격은 실질적으로 실거래가는 떨어졌는데 시세 없어요. 매물이. 이런 상황이다. 개발 호재, 규제, 우회, 경매, 과열이다. 감정가 2배의 낙찰. 다른 건 모르겠고 재개발 지역에는 되게 구옥들이 많죠. 그리고 구옥 빌라 같은 경우 감정가를 할 때 요거 재개발 프리미엄 붙여가지고 감정을 하느냐?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도 예전에 경매학원 잠깐 다녔었는데 그때 교수님이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5천에 나온 토지인데 한 4, 5억 정도에 낙찰이 됐다. 그래서 보니까 지방 쪽인데 여기 등산로 올라가는데 있던 그런 토지이고 장사 같은 거 산에 왔다 갔다 하는 관광객들이 혹은 등산객들이 이용하기 좋은 목이라서 감정가는 이거밖에 안 나왔지만 이 정도 가격에 낙찰이 됐다. 그러면서 단독주택 재개발인데 6억 688만원에 책정됐다. 그런데 재개발이니까 2배에 낙찰된 거다. 지금 단독주택 어때요? 감정 많이 안 나올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그 프리미엄 다 붙여주진 않는다. 6억도 사실은 많이 붙인 거긴 하지만 프리미엄 다 붙여주진 않죠. 재개발 지역이니까 이 가격에 받고 있다. 뭔 얘기 많아요. 공급 부족. 신축 희소할 거고 그래서 신축 가격이 오를 것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면적 요거밖에 안 되고 대지 면적 요거밖에 안 되는 거 이것도 이 가격에 사고 있는 거다. 비정상적인 과열 현상이죠. 그런데 재개발이니까. 사실 재개발에 대해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재개발하면 무조건 돈 버나요? 지금보다는 양호한 환경이 되겠지만 저거 12억에 받았는데 저 지역의 집값이 떨어져서 아파트 뭐 8사에 한 10억 정도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엄청나게 손해보는 거죠. 또 호재, 아까 재건축 나왔고 재개발 나왔고 이제 또 뭐예요? 경매 나왔고 또 리모델링, 재건축 규제 강화, 반사 이익 볼까 하면서 늘 나오는 데가 용산, 이촌동. 아무리 봐도 기자들이 이촌동에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죠. 평형 보면은 뭐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죠. 반사 이익은 오르주고 리모델링 자체도 공급이잖아요. 그 1대1 재건축처럼 세대수 안 늘리고 집만 신식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건 재건축보다는 부족하죠. 뼈대를 남겨야 되니까 예를 들어 복도식 아파트면 계속 복도식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리모델링은 그냥 신축이랑은 조금 다르죠. 신축이라고 보기에는 좀 약간 이런 게 있죠. 이런 식으로 많은 호재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정비창 시세 대비 분양가 낮아서 로또 중에 로또 꽝이죠 보통. 얘가 로또가 아니라 인근이 비정상적인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 용산 정비창뿐만이 아니라 분양가 상한제 들어가게 되면 저 사람들 말에 의하면 다 로또라고 그러는데 이 역시도 미리 밑밥 깔아놓는 것일 뿐이다. 분양 안 되면 안 되니까. 결론, 용산에 호재가 많아서 뜬다. 정상적인 가격이었을 경우 호재가 반영되는 것이 맞는데 지금은 비정상적인 가격이죠. 비정상적인 가격에 팔기 위해 용산의 명물인 용파리들이 나서고 있는 거다. 두 번째, 공급하면 떨어지는데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정비창 이런 것들 다 가격 오를 요소다. 근데 가격 오를 요소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저런 말에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들 보면은 일단 갭투기 맞고 있고 3억 이상 사면은 전세자금 대출 만기 때 회수하죠. 법인 강화됐고 신탁 들어갈 거죠 이번에.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에 대한 법안도 계속 나오고 있죠. 소급해서 혜택 없애라. 이런 이야기들 다 나오면 결국엔 다주택 매물이 다 공급이 되면서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고 그때는 지금 저금리로 유동성 강화되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출이 안 나와서 여력을 가진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공급 늘어나고 수요 줄이는 정책을 하고 있는데 수요 공급이 안 맞는다고 하냐, 그래도 오른다고 하냐, 그런 말들 잊지 마시고, 강남 3구 다음에 거품이 많이 쌓인 데가 마용성이죠. 물론 뭐 과천 이런 데도 심각하긴 하지만 서울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하락세 다시 터지기 시작할 때는 먼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조금만 기다리셔라. 곧 보인다. 지금 계속 강화되고 있다 라는 점 꼭 알아두셔야겠죠.